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6.25와 월남전 참전 용사들. 그런데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참전 수당은 사는 지역에 따라 최대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 요즘 참전 용사들의 수당을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지급해달라고 노병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이 나던 해 18살로 해병대에 입대했던 김종갑 씨. 92살인 김 씨는 참전 수당으로 매달 정부 지원금 39만 원에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22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경남 다른 시군 참전 용사보다 최대 8만 원을 적게 받는다는 것. 차등을 주니까 분노방심합니다. 아주 도저히 참아서 잠이 안 옵니다. 솔직히 해야지. 왜냐? 죽을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자치단체의 참전 수당은 시도별로 다르고 시군 구별로는 차이가 더 큽니다. 시도별로는 20에서 3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은데 경기도 안에서만 시군별 10에서 25만 원 사이로 참전 수당이 2.5배 차이가 나고 강원도 안에서도 21에서 46만 원 사이로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전북에서는 8에서 13만 원 사이입니다. 전국 최저와 최고액 차이는 5.7배나 됩니다. 참전 용사들의 평균 연령은 6.25 용사가 93세, 월남전이 76세입니다. 이 가운데 6.25 용사는 매년 20%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의 자연 감소만 반영해도 예산을 늘리지 않고 참전 수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남습니다.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에 대한 그 금액을 살아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6.25와 월남전 양대 전쟁의 참전 용사는 전국적으로 22만 명.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우들이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차별까지 받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4년 전 진주에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안인득 사건의 일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경찰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방화살인범 안인득.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3년 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듬해 피해자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차례나 반복된 주민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의 업무 소홀로 방화살인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건 2달 전 계란 투척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이 의심돼 격리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웬만하면 참는 것이 좋겠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한 달 뒤 안 씨의 비슷한 행동에 같은 주민이 정신병력을 재차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확인 절차 없이 이상이 없다고만 결론냈습니다.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오물을 뿌리는 등 특이한 신고 내용이 반복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별도 사건으로 취급했고 행정입원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입원이 이뤄졌다면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고 방화와 살인이 불가능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유족들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남에서도 어제 103개 시험장에서 2만 9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된 이번 수능, 수험생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앞으로 입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힘껏 안아주고 당부 또 당부합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응원을 받으며 교실로 향하는 수험생들.
엄마 아빠는 아이가 들어간 뒤에도 차마 교문을 떠나지 못합니다. 빗속 초조한 기다림 끝에 8시간여 만에 열린 교문. 수험생도 학부모도 간절한 하루였습니다. 1교시 국어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영어는 전에 비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렇게 학교에 보내고 잘 보길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남의 이번 응시생은 2만 9천여 명. 결시율은 9.97%로 지난해보다 1.2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른바 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되면서 경남에서도 정시를 겨냥한 졸업생 응시자가 늘어 수능 결시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험생들은 곧바로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과 면접고사, 정시 전형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고난도 문제가 제외되어도 학생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내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만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상남도교육청은 내일 창원여고 체육관에서 대입 종합전형 면접 캠프를 진행하고 다음 달 19일부터 나흘 동안 창원과 진주에서 입시 전문가들의 정시 지원 상담을 마련합니다. 또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교육과 범죄 예방을 강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관련해 경남경찰에는 112 신고가 20여 건 접수됐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진주시 지편면에서는 한 수험생이 버스를 놓쳤다고 신고해 인근 지구대가 순찰차로 약 12km 떨어진 고사장까지 수험생을 이송했습니다. 또 오전 7시 50분쯤 창원에서는 한 수험생이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와 경찰이 해당 수험생의 집에서 신분증을 찾아 입시 시간 직전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오늘은 도서관으로 가보시죠. 가야 고분군의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해 가야와 경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경남 대표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남 5개 시군의 가야 고분군.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600여 년 유지한 고대 국가지만 상대적으로 남은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신비의 왕국 가야가 도심 속 도서관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가야는 어떤 나라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 살았으며 또 무엇을 남겼는지 가야와 관련해 국내에 출간된 거의 모든 서적 100여 점이 경남 대표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여행하듯 즐기는 쉬운 책부터 학자들의 연구 서적,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까지 다양합니다. 가야는 기록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중에 출판되어 있는 책들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저희 대부분 다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미 구입한 책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꾸려봤습니다. 도서관 한쪽에서는 경남의 오랜 차 문화를 이해하는 특별 전시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경남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흙으로 만든 그런 차그릇입니다. 이 차사발의 표면이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가루차를 타서 마시기에 가장 적합한. 유용준 교수의 한국의 차 문화 천년 시리즈와 차 문화 입문용 등 사서 큐레이션 도서, 전문 도서로 이뤄진 도예가의 서재도 선보입니다. 차그릇의 어떤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전시를 준비했고요. 가야 시간을 건너 세계와 만나다는 말 그대로 가야에 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경남 대표도서관의 찻사발전은 이번 주말까지, 가야 시간을 건너 세계와 만나다전은 다음 달 28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큰 요즘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춥겠는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7도, 의령이 5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까지는 우리 지역에 5에서 10mm 안팎의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에 가끔 내리겠고요. 서부 내륙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1에서 5cm 정도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무척 쌀쌀하겠고요. 휴일인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7도, 창녕이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창녕이 12도로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4도, 산청이 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1도, 산청 9도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는 남해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치고 난 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의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에서도 의사가 정원보다 5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제 열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산의료원 김진평 원장은 내과의사의 경우 정원 7명에 현재 4명이고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의사가 없어 대학병원에서 파견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간호사도 부족해 정원 220명에 현원 198명으로 20여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거제와 통영 등 7개 시군 62개 해안변 급경사지 건축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거제시 한 급경사지에서 펜션 건물이 무너진 것과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균열이나 바닥 기울어짐 여부 등을 점검하고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안전진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이달 말까지 각 사업장이 스스로 오염물질을 관리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